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창밖으로는 저희 집사람과 둘째 아이가 방송을 지켜보고 있어서 상당히 떨리네요. 오랜만에 외출했는데 여의도 보고 싶다고 해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이제 쌀쌀한 바람이 아직 좀 남아있지만 봄 기온도 완연합니다. 볕은 좀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봄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제가 코스피 2520에서 2540 종가 기준 돌파를 하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늘 드려왔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역시 보였고요. 외국인들 선물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종목별로 오늘 보면 로봇이라든지 방산, 원전,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낙폭과대 저가 매수 계속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말씀드렸던 전력기기 이런 쪽도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일부 또 화장품 섹터라든지 종목별로, 그리고 석유화학 최근에 낙폭과대 섹터 중심으로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괜찮은 시장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충분히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너무 겁내지 마시고 따박따박 실적이 나오고 섹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플로우가 긍정적인 뉴스플로우, 근데 실체가 없으면 안 되겠죠. 실체가 있는 이런 쪽의 뉴스플로우를 가지고 주가를 좀 글쎄요 열심히 이렇게 좀 찾아다니시면 충분히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느낌이 좋고요. 오늘 전력 설비 쪽으로 본다면 LS 일렉트릭, XAI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했지만, 아침부터 오늘 현대일렉이라든지 이런 쪽도 또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전선 전기 쪽, 산일 전기 이런 쪽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은 스토리가 탄탄하고 실적이 탄탄하고 낙폭 과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리바운딩 항상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별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좋은 종목은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8포인트 상승한 2613포인트대로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방산업종 상승세가 들어진 가운데 원전과 우주항공, 창투사, 로봇, 재건과 건설기계, 풍력 등 강세 출발 보였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지만 유럽 시장이 방산업종 중심으로 급변동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쪽의 방위비 증가 전망에 방산주가 급등하면서 유로스톡스 50이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역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압박, 그러니까 나토군에 대해서 GDP 대비 2%의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기준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 기준이 GDP 대비 5%로 증액을 요청하고 있고 상당히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은 방위비 분담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일부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유럽 쪽과 관련된 이런 국가들이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군이 관련된 어떤 전력 무기를 산다 이런 말도 좀 있는데, 지금 유럽 쪽은 것이 가성비라든지 납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K 방산 쪽을 역시나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우주항공 쪽도 같이 겹쳐 있는 쪽도 있어서 스토리라인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방산을 하면서 또 스토리라인이 갖고 있는 우주항공 쪽도 겹치고 있는 종목도 꽤 있기 때문에 흐름들이 나쁘지 않게 지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과 특별한 이벤트를 부재한 영향 때문에 오전 중으로 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약보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장초 선물 순매도에서 다시 이제 점심시간 지나면서 순매수 전환했고요. 1200계약 이상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오전 기준으로 보여줬습니다. 4거래일 연속 선물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은 25년 전 거래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 같아요. 자, 그리고 업종별로는 기계, 건설, 운송업종 상승이었는데, 굳이 따져보면 방산과 원자력, 조선 관련된 테마 업종 이쪽에 강세가 두드러졌다 볼 수 있습니다. 방산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동반 신고가 재차 경신했고, 유럽의 방위비 증가 모멘텀이 추가됐고요. 조선은 하나오션, 대만 선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2조 5천억 규모의 소식이었고요. 삼성전자가 2차 자사주 매입을 또 결의했습니다. 1차와 동일한 3조 원 규모이고
2월 13일까지 매입한 1차분은 2월 20일 전량 소각하는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두산 에너비트 같은 경우는 북미역 매출 그리고 가스터빈 및 원전 매출 증가 기대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여전히 이어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전주가 대부분 또 강세 지속되는 역시 모습이 보이고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미국 주식시장 휴장의 보합세로 이제 흐름이 나타났는데 대형주가 쉬어가는 가운데 종목 장세 시연이 됐고 외국인 순매도 전환에 대형주가 약간 부진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쉬어가면서 알테오젠도 뭐 약간 마이너스권 약보합 쪽으로 마무리됐는데 장 막판으로 본다면은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알코올을 달고 역시 지지를 강하게 해주면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 나왔고요. 로봇과 엔터주가 강세 보이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삼성과 SK 등 국내 대기업과 메타 등 빅테크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 소식에 로봇 테마가 강세 주속이 됐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비티 호실적과 목표주가 상향 영향으로 원전 관련주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강세 보였고 국제 방산 전시회 2025에서 국내 기업 다수가 참가되는 모멘텀까지도 방산업종까지도 역시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눈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코스피는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 등의 최근 분위기가 상승 부진기가 지속됐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 모멘텀 코스피로도 이전되면서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방산업종 코스피 상승 견인하는 하루였습니다. 기재위가 K칩스법 통과 이후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원전과 전력기기, 로봇 등 모멘텀 업종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또다시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을 앞두고 유럽 국가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서 국방 및 안보 관련 회의를 조절했다. 이렇게 추가적인 방위 관련된 방위비 증가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방산업종 중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의 업종 전반적 상승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으로서 코츠 시스템,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업종이 강한 반등세를 줬습니다. 딥시크가 최근 공개한 AI 모델 R1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 간 AI 경쟁의 심화됨에 따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오히려 더 발생했다. 처음에는 딥시크가 그렇게 추론 관련된 부분들을 과거처럼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투자를 이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가 되면서 전력기기가 확 빠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의 분석은 딥시크를 통해서 오히려 투자 확대 기대감이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자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딥시크 발표 이후에 많은 빅테크들이 결국 캐펙터를 추가 상향 조정되는 발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은 그렇게 떨어질 그렇게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데 4월 중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4월 중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된 관세 이런 이슈가 좀 불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주가로 확 밀렸는데 오히려 이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산일전기 등 상승세였고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XAI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데이터 센터의 배전반 부품을 공급 이후 추가 납품 협의를 한다는 소식에 또 급등을 하기로 했죠. 오늘 1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는 역시 긍정적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발족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메타 등 빅테크들이 계속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 소식에 모멘텀이 발생했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 상한가에 올랐고 두산 로보틱스, 유진 로봇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도 루카시 풀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전 최종 계약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한전기술 등도 상승세로 접어들었고요. 반면 2차 전지 쪽은 좀 약세를 다시 나타냈습니다. 전일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에코프로머티,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LNF 등의 차익 실현 매물이 하루 만에 나오면서 하락 추세였고요. 역시 이제 반기까지, 그러니까 2분기까지 어닝 숫자가 받쳐주지 못할 겁니다. 아주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트레이딩 정도, 짧은 트레이딩 정도로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주로서는 삼성전자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3조 원 자사주 소각 결정과 함께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 5%포인트 상향해주는 K칩스법이 기재위 통과되면서 이것도 긍정적인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업종의 상승 탑3는 건설과 기계장비, 운송장비 부품이고요. 업종의 하락 버텀3는 보험과 음식료, 담배, 제약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금주에 FOMC 의사록 제외한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주입니다. 연속 상승 이후에 일부 지수에 대한 쉬어가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업종과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일단 시장을 대응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중심으로 시장을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은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시장이 그래도 수익을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작년 연말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시장일 조금은 그렇다고 엄청나게 몰빵,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겁먹지 말고 대응을 해보자. 숫자가 나오면 따박따박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역시 방산이 주도했습니다. 방산업종은 이게 지수 관련된 차트 보면 무슨 로켓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처럼 이렇게 로켓가 날아가는 모습처럼 주가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전 종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유럽 정상들이 17일 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유럽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알려집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긴급회의 이후에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늘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유럽 국가들은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방위비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참석자들의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펀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유럽 자체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트럼프의 압박과 맞물려서 상당히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슈가 이제 실질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슐츠 독일 총리는 유럽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를 지출하고자 한다면 독일은 이를 지지하고 이러한 지출이 EU의 재정 적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고 하고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다음 유럽 이사회 회의에서는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재정 규칙과 실제 방위비 지출을 늘릴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는 구조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이에 따라 지난밤 스톡스 600 항공우주 및 방위 지수가 이제 이게 유럽 쪽인 것 같은데 4%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 밀세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탱크와 탄약, 드론에 집중하고 있는 독일 군사산업 기업인 라인메탈이 14.03%, 전환 사업부를 분사할 예정인 티센크루프가 19.77%, 인도 기업과 미사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탈레스가 7.83%, 스웨덴 군사기업 사부가 16.17% 급등을 했습니다. 이는 슐츠 독일 총리가 유럽 각국이 국방비로 GDP의 2% 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는 EU 예산 한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방위비 증액이 실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그 영향에 급등을 했다, 이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위비 방산 쪽은 여전히 수주 잔고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 적당한 밸류가 그렇게 너무 과하지 않는다면 그 긍정적인 흐름이 여전히 이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련된 방위 관련해서 방산 쪽의 수주 잔고를 한번 이게 보면, 언론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국내 7개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 작년 말 기준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방산 부분 실적만 따로 떼내어서 공개하는 기준 수주 잔액은 모두 105조 6천억을 기록했고요. 기업별로 본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2조 4천억,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카이가 24조 7천억, LIG 넥스원이 20조 1천억, 한화시스템이 8조 6천억, 그리고 한화오션이 7조 5천억, HD 현대중공업이 4조 5천억, 현대로템 3조 9천억 등이라고 보입니다. 7개사의 수주 잔액은 23년 94조 7천억보다 11.7% 증가하면서 21년 52조 300억과 비교하면은 3년 만에 2배로 급증한 수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 사면, 우리기술, MNC솔루션, 풍산 등에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고요. 오늘
장중에 STX 엔진 급등했나요? STX 엔진이 아마 하나에로스페이스 쪽에 뭐 이렇게 수출 비중이 좀 높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STX 엔진이 오늘 그 이후로 급등했었다라고 제 기억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위 관련된 방위 산업 그리고 코트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아주 중소형주인데 이런 쪽도 역시 방산 쪽에 밸류 체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역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방산 쪽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및 노후 전력 시설 교체에 따른 슈퍼 사이클 지속 전망 등의 전선 전력 설비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주가 꽤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오면서 이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 데일리 힌트를 보고 계신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 댓글창에 실시간 그 채팅창에서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전력 설비 어떻게 되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어제 방송 중에도 제가 전력 설비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더 봐야 되지 않느냐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최근에 방송 중에 전력 설비 관련된 포캐스트 관련된 뭐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쪽 언론에서 기사에서 나오는 해외 관련된 어떤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서머리해서 몇 번 반복적으로 전력 설비 쪽, 전선 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비중 확대를 계속 해보자라고 말씀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노후 전력 시설 교체 등으로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의 주요 전력기기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걸 전해지고 있고요.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웠죠. 근데 그게 4분기 실적이 다음 분기로 이연됐던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나왔다는 점이고요. 나머지들은 또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도 있긴 합니다. 자, 슈퍼사이클 초호황기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지금 리포트들이 나왔고요. 해외 쪽 증권사들의 리포트들도 계속적으로 전력기기 쪽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 능력 확대에 또 힘을 쏟고 있고 캐파 증설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죠. 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년 대비 22.9% 증가한 3조 3,223억의 매출을 올렸고 전력기기와 배전기기 부분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34.5%와 34.8% 증가해서 전체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이제 전망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2.2% 급증한 6,690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력기기 시장 호황으로 상승한 제품 가격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서 수익이 크게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LS일렉트릭도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 5,518억 원, 영업이익이 3,897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LS일렉트릭 관계자는 북미 중심으로 배전 사업과 초고압 사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하고 효성중공업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 8,950억, 영업이익이 3,62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전력업계는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투자를 또 확대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울산 공장과 미국 엘리바마 제2공장 증설에 3,96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LS일렉트릭은 지난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시설 증설에 1,600억 원 투입을 하면서 부산 사업장 내 공장을 신축했고 KOC 전기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역시 1,000억 원을 투자해서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시험 라인을 추가를 했다고 하고요. 생산 설비를 증설 중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분위기가 봤을 때 이런 초고압 변압기, 전력기기 이쪽은 캐파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서 과거에 한 10년 정도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관련해서 상당히 부담되고 이 증설에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 수주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자신감 있게 지금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4월 중으로 추정이 되는 이 관세 부과 이슈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쇼티지 쪽에 비중이 좀 더 높다. 쇼티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약간의 관세 부과가 되겠지만 가능성도 있겠죠. 관세 부과의 가능성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가격 전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가능성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력기기 쪽이 오히려 크게
이번에 뭐 관세 이슈에 대해서 너무 타격을 그렇게 크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은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공급 과잉이면 관세 이슈까지 불거지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아직까지는 쇼티지이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갖다 주는 리드 타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전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 속에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보입니다. 에너지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서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국내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역시 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두산 에너비티, 현재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등 전력 설비 전선 테마가 상승했는데 또 구리 가격이 또 주가가 만약에 구리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LS 같은 종목은 구리 가격을 타고 또 같이 동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에 대한 강세를 점친다면 이렇게 비철금속 가운데서도 이렇게 LS라는 종목도 구리 가격의 강세에 같이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이렇게 선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가운데 LS 일렉트릭이 오늘 18%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XAI에 전력기기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 데이터 센터의 배전반 부품을 공급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해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했었고요. 추가 공급을 협상 중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배전반은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제어해서 데이터 센터 등에 배분하는 핵심 장치로 보이는데 XAI 같은 경우에 슈퍼컴퓨터 확장 계획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XAI는 2023년 7월 머스크가 설립한 AI 기업인데 멤피스에 GPU 10만 개를 탑재한 슈퍼컴퓨터 콜로서스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콜로서스는 조만간 GPU를 10만 개 추가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과 협력이 또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미국 빅테크 3개사와 배전반 납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전력기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배경 속에 업계 관계자들은 검증된 성능과 신속한 납품이 가능한 한국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전력기기 관련된 쪽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력기기 전선 쪽은 역시 긍정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전력기기 관련된 ETF가 1월 이후로 약간 조정이 살짝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 그것도 어젠가요? 네, 방송 중에 자료를 또 제가 보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분들은 레드 369님 LS 붙은 거는 사지 안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LS 붙었다고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최근에 딱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화그룹. 한화 붙었다고 절대 사지 말자 하는 분들이 아주 팽배했었는데, 최근에 아주 백조가 됐죠, 백조. 아주 그냥 한화그룹주만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주식은. 편견으로 주식하면 많이 못 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주식은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보셔야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대응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과 AI주도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로봇주는, 글쎄요, 실적이 뒷받침되기보다는 그냥 기대감 속에,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로봇 사업과 관련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출연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AI가 있었다면, 이제는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로봇 기업과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발족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로봇 얼라이언스의 주된 목적은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한데 모여서
효율적으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산업부는 2030년까지 로봇 5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로봇업계에서는 한국판 휴머노이드 연합을 통해서 양산 시점을 다소 좀 앞당기고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이런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이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대자동차 관련된 뭐 글쎄요,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빅테크에 잇따라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황이나 이런 그 종목에 대한 주식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전히 가고 있다 볼 수도 있겠죠. 현지 시간 14일 메타가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앱트로닉에 3억 5천만 달러 약 5,0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에 투자했고요. 오픈 AI는 2020년 중단했던 로봇 연구를 4년 만에 재개했다 알려지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직접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역시 로봇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은 과거에 산업용 뭐 로봇,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동차 생산 공장에 이런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상당히 좀 흘러가고 있는 실질적인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뭐 방향성을 그렇게 가는 건 보이는데,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두렵죠. 이렇게 집에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사 도우미 로봇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로봇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잠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자리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뭐 효율성이나 생산성, 그 다음에 뭐 비용 문제를 생각하면 또 로봇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보이는데,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죠.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로봇이 점령하는 그런 뭐 글쎄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확실히 바뀔 수는 있다라고 방향은 보는데 약간 좀 두렵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인공지능 AI가 우리가 뭐 너무 고도로 발달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터미네이터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스카이넷 이런 것들이 결국.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시장의 기술의 진보가 AI를 통해서 이렇게 로봇 사업, 피지컬 AI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국면에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뭐 주식시장에서는 큰 변화인데 좀 두렵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과 상관없이. 자, 그런 것들도 중심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고요. 휴림 로봇, 두산 로보틱스, SP 시스템즈, 그 다음에 라운테크, SBB테크 등의 인공지능 AI 관련 테마, 관련 로봇 관련주가 이제 올렸다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SNS 하나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하나 좀 띄워주시면. 자, 메타와 애플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참전 뉴스에 일론 머스크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제 아래쪽에 보시면 There will be so many robots 이렇게 나왔죠. 정말 많은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 상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로봇 사업 관련된 이 보세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지금 모델들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젠스랑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할 때도 뒤쪽에 로봇 모델들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야, 로봇이 저렇게 모델들이 많구나.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입될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좀 겁나죠.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뺏고 인간들이 이제 설 자리를 좀 뺏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집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홀로그램 AI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서 집에서 뭐 각종 말동무도 되고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AI 인공지능 관련된 쪽이 생기면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뭐 1인 세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말동무도 되고 이렇게 친구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블레이드 러너 이런 영화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AI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이 되면 생활 자체가 많이 변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주식시장에 역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AI와 로봇 관련된 주가 움직였다는 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블레이드 러너 이렇게 주인공 말씀드렸더니 마이 뷰티풀 엔젤님께서 난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예. 혼자 사시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결국 AI 인공지능 홀로그램 AI 뭐 이런 것들이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뭐 이미 누구라든지 뭐 예, 다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약간 그런 간단한 서비스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예. 자비스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네 번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 등의 재건과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1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사절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서 현지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났고 미국 측 사절단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러시아 대표단도 사우디에 도착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루비오를 비롯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사절단은 사우디 정부와 접촉 이후에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종전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종전을 위한 미국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정작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뭐 트럼프가 이제 뭐 히토류과 같은 우크라이나 쪽의 자원을 거꾸로 내놔라. 우리가 이제 너희들한테 지원도 해줬고 여태껏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히토리를 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전쟁 영수증 발급을 굉장히 비싼 영수증을 지금 발급할 것으로 보이죠. 근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원조로 해줬기 때문에 전쟁을 했지만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원조 자체는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더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비싼 영수증을 받아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자, 그 가운데 이제 각종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사업으로 또 돈을 벌 것인가, 뭐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겠죠. 네, 그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면서 돈을 벌 것인가 아주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한편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현지 시간 17일 우크라이나 휴전이 평화협정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미국의 지원 수준에 따라 제공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모인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휴전은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시에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유럽은 미국의 지원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적정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유럽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제공하면 유럽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전제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이 종전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 약간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하면서 해외 쪽 기사를 제가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는데 휴전 날짜가 4월 20일로 못 박아져 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내부 문건이 뭐 유출됐다는 식의 약간 루머성 기사가 있다는 걸로 외신 기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영국군이 이제 그 주둔지, 그러니까 이제 휴전 관련된 부분에 영국군이 주둔을 하고 미군은 거기에 주둔하지 않는 걸로 일단 내부 문건이 나와 있다. 이렇게 루머가 있었다는 건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어쨌든 유럽 주요 정상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적정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면 그 조건으로 유럽도 같이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덮어쓸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는 건데 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그 방향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당사국이 우크라이나가 이번 회담에 지금 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면서 이게 서로 회담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 대표단과도 지금 종전해법을 같이 논의한다고 보지만 정작 우크라이나는 회담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주인공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만 지금 난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방향으로 뭔가 나가려고 상당히 많이 혈안이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각국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 특허 소위원회를 열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일단은 분위기가 고준위법 산자의 통과 소식과 글로벌 원전 수주 기대감 등이 있으면서 일부 원전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아울러서 대신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비티에 대해서 글로벌 원전 및 가스 발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25년 UAE, 사우디의 원전 입찰이 시작되고 웨스팅하우스의 신규 대형 원전 수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밝혔고요. 향후 뉴스케일 X에너지, 그 다음에 테라파워 이외에 다른 SMR 업체와의 주기기 공급 계약도 확대될 것으로 봤고, 특히 다른 3.5세대 SMR의 주기기 공급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보다 빠른 속도로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으로 일단 리포트를 언급을 썼습니다. 또한 K원전의 미국 대형 원전 진출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고요. 가스발전 주기기 분야에서도 글로벌 가스발전 시장 회복, 제한적인 가스터빈 공급업체 수, 그리고 한국 내 레퍼런스 확보 등으로 해외 가스발전소 수주가 추가적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일 루카시 블리책 장관은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과 체코 제2차 공급망 에너지 대화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지난 5개월간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 계약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두산 에너비티와 우리기술 우진, 삼양행텍,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의 원전 관련 테마주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화이트하우스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요겁니다. 여기 이제 영화 쭉 되어 있는데 가운데 쪽에 파랗게 좀 보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지배위원회 쪽에 행정명령에 등장한 SMR이라고 보이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 올리신 자료인데 트럼프 에너지 지배위원회와 SMR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에너지 지배위원회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내용 중에 눈에 띈 것은 천연가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연결해서 폐쇄된 발전소의 재가동 촉진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요 단락에 나오는 거죠. 가운데쯤에 약간 파랗게 보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식이 C2N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정책이 화석 에너지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핵심 에너지원 이미 또 재확인됐다고 하면서 SMR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원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SMR과 같은 원전 관련된 이슈가 역시 좀 긍정적으로 뭔가 진행되고 있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관련 섹터의 긍정적인 모습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섹터입니다. 자, 대규모 손실 반영 이후에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에 건설주가 일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 4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잠정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는데 커버리지 5개사 합산 실적은 매출액이 18조 3천억, 영업손익이 적자 1조 1,800억 정도로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의 대규모 적자, 일부 업체의 가이던스 상향에 따라 25년 어닝 개선 기대감으로 결국 이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면서 DLNC가 25년 영업이익을 5,200억 정도 제시했는데 전년비 92% 증가 수준이죠. 실적 기대감을 높였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4년 4분기 주요 건설사 평균 주택 건축 원가율이 전분기 대비 5.4%포인트 개선된 87.9% 기록했으면서 연중 이어질 주택 원가율의 점진적 하향 기조는 여전히 섹터 반등의 근거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주택 관련된 원가, 건축 원가율이 빠지면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전통 화공 사업과 원전 분야에서의 수혜가 또 긍정적으로 건설주에 있을 수 있다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SMR 분야 역시 협력 체결 등에서 참여 기회를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재건 사업 참여 등에 대한 건설주들의
참여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뭐 일부 수주권이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현대건설 뭐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DLENC, 뭐 GS건설 등의 건설주도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입니다. 일곱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안도렐리 지속 전망과 하반기 낸드 가격 회복 기대감에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25년 중 2분기에 투자 리스크, 리턴과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2분기가 반도체 섹터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 면에서 삼성증권 리포트를 썼는데 2분기 안도렐리의 본질은 공급 조절인데 레거시 제품 수의 보수적인 관점이 공급 조절의 믿음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단연간 스마트폰과 PC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다음에 공급업체도 비관적으로 변했는데 AI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에 대안이 생긴 이후에도 공급업체들의 보수적인 공급 계획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신뢰감을 더욱더 얻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중국 수요의 하향 조정과 10월 공급업체들의 캐펙스 조절, 12월 랜드 공업사의 가동률 조정을 해서 이미 안도렐리의 방향은 설정되었고 2구 환신이 이번 안도렐리를 이끈 방아쇠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구 환신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어떤 소비가 엄청나게 급증했었죠. 그래서 재고 소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봤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기 등도 주가들이 움직였는데 역시 2구 환신이 이번 IT 특히 반도체 일부 소부장들도 그리고 레거시 그러니까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원익 IPS 등과 같은 레거시 관련된 소부장의 급반등도 역시 이러한 이유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국면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만 나오면 상당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수요 변화, 약간의 재고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이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를 만들어 투자자들이 폭넓게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확산될 것을 전망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톤으로 모멘텀을 썼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 반등이 확산 이벤트의 하이라이트고 이는 이미 우리의 눈앞에 왔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표입니다. 보시면은 1분기에도 낸드 프레시 시장과 과잉 때문에 약간 1분기 다운되고 있는데 2분기가 다운율이 상당히 많이 줍니다. 0에서 5% 다운율이 줄고요. 3분기부터는 10에서 15% 이상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올해 2분기부터 공급업체의 감산과 AI 수요가 낸드 가격 회복을 2분기부터 이르면 상승의 견인할 것이다 보는 것 같고요. 이 가운데 관련해서 이렇게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반도체 관련된 주가들이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주가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약간 들썩이고 있다. 오늘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도 눈에 보이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이 레거시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소캠 관련된 쪽도 제2의 HBM 쪽도 이제 모멘텀이 왔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원익 IPS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레거시 쪽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원익 IPS 실적 한번 열어보세요. 실적이 올해 실적 가이던스도 그렇고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인 관련된 라인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보면 엄청나게 싸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돼요. 동진세미캠,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까지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은 또 유리기판까지 좀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해상풍력 등 에너지 3법 국회 산자의 소위 통과 소식에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 3법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전도 그렇고 고준위 방패장법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해상풍력 관련주도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 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된 유니슨,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왔다. 오션플랜트, SK 오션플랜트까지도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역시 트럼프의 LNG 프로젝트 승인했다는 수의 기대감이 있으면서 관련주가 올라왔고요. 역시 조선의 국모 신영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서를 쓰면서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를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 5년간 필요한 대형 LNG 선박이 300척을 상회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향후 미국은 LNG 시장에서 카타르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LNG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수출을 할 거기 때문에 LNG 선 관련된 발주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알래스카 석유 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 정부가 참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도 밝혀지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LNG, 액화가스 정도 한국 카본, 뭐 동성 화이텍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눈에 보이는 종목으로 들어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챗봇 그록3 공개 소식에 AI 챗봇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현지 시간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X를 통해서 인공지능 AI 기업 xAI의 최신 챗봇 모델 그록3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 H100 GPU 10만 개를 기반으로 작동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 훈련됐고 전작인 그록2 대비 10배 많은 연산력이 사용된 걸 알려지는데 벤치마크를 보시면 파란 색깔이 그록입니다. 그록. 예, 그록3고, 그 다음에 그록3 미니인데, 결국 벤치마크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제미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딥시크라든지, 뭐, GTP, 4, 5 이런 것도 비교해서 역시 굉장히 좋은 벤치마크가 나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멜치증권의 자료인데, 그록3의 주요 벤치마크 관련해서 성능 평가 비교인데요. 수학 문제 풀이 능력도 지금 그록3 미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전문 지식 능력도 지금 그록3 관련된 쪽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그록3가 이렇게 벤치마크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뭔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AI 관련된 쪽에 이슈들이 있었다. AI 챗봇 관련적으로 좋았다 보이는 것 같고요. 한편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AI 전문기업 솔트룩스와 협력해서 양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AI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플리토, 폴라리스 AI, 이수페타시스, 와이즈너, 솔트룩스 등의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좋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딥시크가 틱톡 모회사에게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이면서 역시 딥시크는 정보 유출 보안 문제가 역시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보안 관련주가 주가들이 움직였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내일도 상승하는 장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